안녕하세요. 신경과 과장 김수성입니다. 강의 주제를 이제 고민하다가 좀 재밌으면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걸 이제 찾아봤고요. 일단 강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질문을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강의 진행에 도움이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뭐 바로 말씀 주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20대들은 맞춘 사람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맞추더라고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거 아이언맨 아시나? 어벤져스?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사실 탐 크루즈 아시죠? 탐 크루즈랑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고, 둘이 거의 최고 인기를 끌다가 이제 20대 초중반에 마약 중독으로 좀 많이 좌절했는데, 다시 마약 끊고 재기했죠. 그래서 대성공 이뤘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의외로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진짜 알코올 중독인데 강의 들어오신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게 아까 뭐 앞에서 설명하신 분은 알코올 중독 하셨는데 우리가 뭐 고기능 알코올 중독 뭐 그런 표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많은 자극이 돼서 좀 더 나은 방향을 가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 예,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강의를 해보면 20대들은 거의 못 맞춰요, 의외로. 아무튼 케네디 대통령인데, 잘생겼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초중반에 한 45살 이전에 대통령이 됐고, 예, 그렇죠. 44세. 그리고 한 2, 3년 만에 죽었죠. 안타깝죠. 근데 굉장히 이제 뭐 인기를 끌었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몇 손가락에 드는데, 사실 케네디 대통령도 엄청난 마약 중독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케네디가 아마 암살되지 않았으면 마약 중독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얘기 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세계대전인지 참전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뒤로 약물 치료하다가 좀 마약 중독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마약을 한 번만 경험한 사람 말고 상식적으로 마약 투약하는 사람 우리나라 인구의 몇 %일 것 같아요? 대충 몇 %일 것 같아요? 네, 10%요? 굉장히 높게 잡으시네요. 10%면 이 중에서 한 몇 명이 마약 중독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10%면 너무 높은데요. 5%도 아주 1%요? 5, 4%? 그러니까 1% 좀 넘었어요. 근데 사실 1%가 굉장히 높은 숫자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보니까 30명이 넘은 것 같거든요. 보통 3, 4인 가족 하면 100명, 이제 가족까지 합치면 100명이잖아. 이 중에 가족 중에 마약 중독자 1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약 중독자가 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마약 중독자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맞아요. 접근이 쉬워요. 텔레그램 요새 다 하죠. 텔레그램. 구매가 아주 쉽죠. 또 중요한 거 또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좀 세상이 좀 각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갑질 문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거의 세계 1위, 뭐 이혼율도 제일 높고 출산율 제일 낮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됐지만 좀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됐고요. 또 중요한 이유 하나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가격. 굉장히 싸요. 마약이 30년 동안 마약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마약이 암페타민이거든요. 영화 보면 코로 흡입하잖아요. 그게 한 번 흡입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대충 찍어보시면 얼마일 것 같아요? 5만 원? 그거보다 좀 더 싸요. 한 2, 3만 원. 예, 보통 그렇게 하죠. 피자 한 판값, 치킨 한 값이 그래서 굉장히 싸죠. 그리고 조제가 쉬워졌죠. 옛날에는 양귀비 아니면 코카인이었어요. 중미나 뭐 인도 같은데 그런 데서 뭐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길렀는데 요새는 화학실에서 만들 화학실. 뭐 미국 드라마 보면 그냥 캠핑카 타고 미국 사막 한 곳에서 만들고, 아니면 요새 많이 만든 나라가 미얀마에서 산골짜기에서 화학실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쉬워졌죠. 옛날에는 재배하고 키우려고 하면 힘들었지만 요새는 그냥 조그만 생산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생산이 아주 쉬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싸졌죠.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아 응급실에 수시로 아마 실려올 거예요. 마약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누구 같아요? 굉장히 귀엽죠. 안타깝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엔 뭐 양귀비, 코카인 두 종류였는데,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중추신경 억제제,
중추신경 자극제. 억제제는 우리가 그냥 통증도 없애주고 그냥 계속 졸린 거예요. 가장 흔한 게 모르핀. 네, 자극제는 영화 보면 코로 흡입해가지고 막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암페타민인데 이제 필로폰이고 얘가 일본 발음은 히로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히로뽕 많이 쓰이는데 이거 하고 나면 뭐 3달 동안 잠도 안 자고 에너지가 넘쳐나요.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가 뭐 기면증 치료제 아직도 암페타민 쓰고 있고 그 외에 삼각제도 뭐 억제제로 볼 수 있는데 대마나 부탄가스, 본드 이런 게 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 본드, 부탄가스 꽤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못 들어봤죠, 한다는 사람.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맞아요. 옛날엔 마약이 비쌌는데 이제 마약이 싸니까 굳이 부탄가스, 본드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기억할 게 마약은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고 자극제가 있어요. 자극제. 몰핀은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쓰죠. 그 마약성 진통제, 말기 암 환자들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마약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몰핀, 아피온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모든 통증이 사라져요.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졸리죠. 근데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구토를 해요. 구토를 하면 우리가 숨 막히면 기침하잖아요. 그래서 깨어나잖아요. 구토를 해도 숨이 막혀도 그 고통을 못 느끼면 그대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다 죽은 거는 주로 몰핀 계열입니다. 모핀, 아피온. 술도 일종의 억제제죠, 억제제. 그리고 암페타민, 코카인 비슷한 계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필로폰은 히로뽕, 메스, 스피드, 크리스탈, 엑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알코올부터 알아볼게요. 알코올 중독은 꽤 많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는 좀 더 많죠. 그리고 한국은 13.3%인데 증가 중이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감소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강압적으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저도 술 못 마시는데 대학교 때 뭐 소주 한 병 들이키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냥. 하여튼 근데 요새는 후배들 보면 술은 자유롭게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 13위인데 도수가 높은 증류 중 세계 1위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소주 때문에 그때 소주. 근데 소주 때문에 1위로 했는데 요즘 소주 도수가 좀 낮죠. 예,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아시아 중에서 한국이 물을 많이 마시는 문화 같고요.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술을 먹으면 위에서 90% 흡수되고 소장에서 주로 흡수되거든요. 배설은 주로 간.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배리죠. 이제 그 폐로도 일부 이제 배설이 됐는데 그래서 음주 단속 하는 게 뭐냐면 폐로 배설되니까 후 불면 알코올이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제 뭐 하나 중요한 건 저도 술을 못 마시는데 예전에 근무하면 팔시액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요새 숙취해소 음료수 있잖아요. 뭐 컨디션 같은 거. 근데 저는 2병을 마시면 좀 약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꽤 비싸요. 한 병에 3천 몇백 원이죠. 그래서 전 술 먹기 전에 먹고 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먹고 했거든요. 근데 요런 게 생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음날 숙취가 너무 심해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근데 결국 왜 그러냐면 술을 먹은 게 유화창에 남아있으니까 계속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변비약이에요. 변비약 먹으면 설사를 쫙 하면서 좀 숙취가 빨리 깹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좀 숙취를 빨리 깨고 싶다면 변비약 저는 뭐 2알 정도 먹으면 뭐 아주 가성비 좋습니다. 네. 이제 그 현진건 아시죠? 현진건. 그래서 뭐 마침 찾아보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운수 좋은 날. 대부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운수 좋은 날. 그리고 예산 쓴 책이 술 권하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술을 막 권유하는 편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쌀 문화, 벼농사를 짓는 문화인데 요새는 뭐 여기서 농사 짓는 분 계시죠? 벼농사? 그러니까 저도 친한 분이 농사 짓는데 농담을 하는 말이 벼농사는 1년에 열흘도 안 나가면 된대요. 요새는 다 기계로 하니까. 옛날에 힘들었죠. 다 같이 모내기 하고 추수하고 했는데 다 같이 이제 우리 품앗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조직 사회가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동양 문화, 특히 쌀 문화권이 좀 술을 좀 약간 권하는 문화권이 친하게 지내라고. 서양은 밀을 시다 밀은 그냥 심어놓고 그냥 나중에 거두면 된대요. 그래서 거기는 품앗이 같은 게 없대요. 그래서 거긴 개인주의가 발달했죠. 그래서 거기는 술을 별로 권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술을 권하는 사회고 거기다가 살기 힘들었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고 독재시대를 겪었잖아요. 함부로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술로 풀 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술을 좀 많이 권하는 시대였는데
이제 너무 과했죠. 너무 과했는데 지금 좀 자유로운 분화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술권한 사이를 썼고, 이게 한 5년 전에 했던 영화인데, 보스턴인데, 손기정 선수 아시죠? 일장기 말살 사건. 근데 그때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현진건. 그래서 현진건이 그래서 말년에 힘들게 살았어요. 고문도 많이 당하고.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이 현진건이 주도했던 사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보스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잘생긴 남자가 송기정인데, 얘가 감독이 돼서 1947년도 해방 이후에 보스턴 대회에 나가서 이 선수가 1등 하는 거죠. 이 태극기를 타고 1등 하는 드라마입니다. 술 먹으면 보통 블랙아웃 하죠. 필름이 끊긴다고 기억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술 끊으라 하죠. 보통 사람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강검진하면 간 수치 정상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술 마셔도 된다 하는데, 확실한 거는 술을 조금씩 계속 마시면 치매가 빨리 와요. 필름이 끊긴 건 결국은 뇌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강의실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의 몸의 유효기간은 70년이에요, 70년. 근데 이미 사람의 평균 수명은 80세 넘었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건강히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도 좀 끊으시고. 그리고 이제 범죄, 살인범의 50%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한다고 하고, 자살자의 25%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합니다. 적당히 드죠, 적당히. 네. 술 먹으면 흔히 병원에서 DT라 DT, 알코올 금단 선명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는데 좀 굉장히 혼동성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텍스라지 텍스, 네모난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술 먹고 알코올 금단 선마돼서 여기를 뚫고 들어서 올라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알코올 금단 선마돼서 제가 나가봤더니 완전 혼동성 상태인데, 주사를 빼서 주사를 다시 놔야잖아요. 알코올솜이 있으니까 알코올 냄새잖아요. 알코올솜 막 먹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아주 혼동성이 됐는데, 거기서 빨리 개입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흔히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면 힘들죠. 그 상태에서 계속 밤새도록 그냥 흥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망률이 꽤 높아요. 치료하지 않으면 5에서 15%, 10명 중 1명은 사망하거든요. 빨리 안정제를 줘서 재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술은 오래 먹으면 뇌 손상이 오죠. 알코올성 치매도 있지만 베르니케병, 코르사코프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성기능 장애, 테스토스테론 감소, 고환 감소, 여성화,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우리가 불면증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잠은 잘 들지만 깊게 잠을 못 자거든요. 그리고 또 술로서 잠을 드는 습관 들이면 나중에 수명 유생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술로서 불면증 치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치료제가 있어요. 디술피람, 여러 가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약을 안 드세요. 이제 이거 먹으면 술을 먹으면 몸이 빨간해지고 몸이 열려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술 먹고 오는 쾌감이 없어지니까 이제 본인이 알아서 약을 안 드시는데, 일단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치료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술을 끊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름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스스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단 거를 먹는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잠이 안 오면 우리가 조절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를 좀 도와줘야 돼요. 불안과 수면을 같이 조절을 해줘야지, 그냥 술 끊으라면 절대 끊는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옆에서 잘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첫 움직일 느낌이 좋을수록 의존이 심해짐. 사실 우리가 술버릇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중고등학생 되면 와서 술 한잔 마셔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술은 점잖게 먹어야 된다. 가장 안 좋은 게, 중고등학생들이 지네들끼리 술 먹고 비행하고 하는 게 평생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 먹을 때 조기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회식하는 날은 집에다가 맛있는 거 시켜 먹으러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아이스크림 사가요. 그래서 이렇게 술 먹을 때 이렇게 기분 좋게 먹는구나, 그런 인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술 예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아편 전쟁. 그래서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일제시 나쁜 짓 많이 했지만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국이 중국이랑 무역하는데 자기네들이 적자에 적자. 뭘 해도 자꾸 적자니까 결국 영국이 그 아편을 팔자, 아편을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아편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재밌는 게 아편 전쟁이 2번에서 2번. 그래서 첫 번째 아편 전쟁 해가지고 이제 중국 내 아편을 합법화했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럼 우리가 아편을 자체 생산하겠다 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영국이 또 전쟁 일으키거든요. 그때 홍콩을 가져왔죠. 이제 그때 영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영국 사람들 고위직이 많이 왔고, 그 사람들 위해서 만든 음식들이 뭐냐면 탕수육, 그 다음에 멘보샤. 이게 그때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사실 멘보샤라는 게 조금 특이하잖아요. 식빵인데 중국 음식이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멘보가 면포, 멘보, 빵이라는 뜻이고, 샤가 새우, 그래서 멘보샤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편으로 이제 넘어가면, 아까 제가 2가지로 기억했죠. 중추증의 억제제, 중추증은 흥분제. 아편, 옛날에는 양귀비, 이제 모르핀, 병원에서 모르핀 부르고 헤로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라, 마약성 진통제. 우리가 영화 보면 마취할 때 술을 많이 마셔서 수술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드물어요. 사실 우리가 고통을 잊을 정도로 술을 취하려면 엄청난 술을 많이 마셔야 되고, 우리가 흔히 수술 전에 금치기 하잖아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드물고, 1847년대에 마취제 나오기 전까지는 아편이 거의 유일한 마취제였어요. 마취제 수술할 때. 그래서 이제 아편은 중추신경 억제제. 그래서 이제 다행감. 저도 사실 대장 내시 해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로포폴 맞아봤더니 저는 잠은 안 들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행감. 저 중독은 아닙니다. 네. 아주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졸리고 나른한 느낌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환각. 이제 변비 구토인데, 이 상태에서 중독이 끊어버리면 이제 구토하죠, 구토. 이제 토하다가 이제 죽는 거죠.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설 연휴 기간 마약사범 특별단속. 혹시 왜 이때 마약사범이 좀 많은지 아세요? 설 연휴 기간에 택배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확인을 못 해요. 그리고 냉동식품이 많잖아요. 추우니까 걔가 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마약견이. 그래서 설 연휴 전후로 마약이 가장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제가 졸리지 말라고 한 번씩 이걸 끼워 넣었는데 다들 안 주시고 잘 들어주시네요. 네. 그 다음 자극제, 암페타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억제제 몰핀 계열은 주로 영화 보면 혈관 주사를 맞잖아요. 대부분 몰핀 계열이고요. 가루로 들이마신 거는 다 암페타민 계열입니다. 암페타민 계열. 그래서 필로폰, 히로뽕, 메스, 스피드, 크리스탈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요. 처음에 1887년도에 최초로 합성했는데 이게 좀 이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상태였고, 점점 개발하다가 1933년도 이때쯤 뭐가 일어났죠? 대충 전쟁, 2차 세계대전. 이걸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히틀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페타민 들이시면 3, 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막 흥분한 상태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이 2차 세대전에 초반에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기술력, 탱크를 잘 만들 탱크에다가 암페타민.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프랑스에 침공할 때, 그러니까 프랑스가 엄청나게 돈 들여서 프랑스 국경지대에 엄청나게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못 넘어오게. 근데 이게 참 허무한 게, 그랬더니 독일이 그냥 폴란드로 아주 쉽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엄청난 기술력으로 탱크를 가지고 폴란드 갔더니 폴란드 군인이 나오는데, 폴란드 군인들은 100마를 타고 100마를. 그래서 아주 쉽게 폴란드를 점령해서 프랑스로 이제 진격했고요. 그리고 독일 군인들이 암페타민을 맞으면서 하루에 80km를 행해서 80km. 근데 우리나라 특전사가 보통 하루에 훈련 기간에 한 50에서 60km 간다고 해요. 80km를 연달아서 3, 4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240km 정도를 갔다고 하니까 240km가 용인에서 대구까지 정도 돼요. 여기가 3일 만에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죠. 이제 깜짝 놀랐죠. 유럽 사람들은. 독일군이 저기 오고 있다니까 우리 기다리자, 이제 준비하자 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독일군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폴란드, 프랑스까지 점령해버렸죠. 이제 그 힘이 이제 암페타민이었고요. 우리 흔히 ADH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제로 암페타민을 쓰기도 하고 메칠 페니틸을 쓰기도 합니다. 요새는 많이 줄었는데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암페타민, 메칠 페니틸도 많이 썼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집중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암페타민을 하고 나면 피로가 감소, 기분의 고양, 다양한 충동적 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뭐 식욕 감소, 중요한 건 식욕 감소. 네,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이 알려주다 뼈 말라줘기 뼈 말라줘. 이제 이게 펜터민이란 펜터민, 그러니까 암페타민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암페타민 유사차인데 이제 암페타민 효과를 좀 약간 그 변형해서 만든 건데. 옛날에 한때 많이 먹었는데 그 약 사용 설명에서 뭐라냐면 한 달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잘못하면 중독되니까. 저는 펜타민 원하는 사람 있으면 아주 심한 비만에서만 좀 드리고, 그리고 전 항상 봐요. 좀 별로 퉁퉁하지 않은데 약 달려가는 사람은 요새는 조회할 수 있거든. 그 사람 약이 어떻게 됐는지 조회해보고 자주 처방한 기록이 있으면 절대 약을 안 주죠. 그래서 좀 위험한 약이고, 그래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마개. 이제 마리화나 이제 대마초. 그래서 보통 입문 마약, 처음에는 대마초 시작하다가 이제 좀 센 마약을 넘어간 게 많고요. 이제 중요한 게 신체적 의존은 거의 없어서 근단이 약하지만 심리적 의존이 있어요. 심리적 의존. 그래서 담배보다는 신체적 의존은 약하지만 심리적 의존이 있고요. 그리고 대마초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합법화된 뭐 네덜란드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좀 약간 약하게 만들어서 합법화 시켰는지 좀 주의하시고, 최근에 태국도 합법화 됐다고 하는데 좀 멋모르고 먹었다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마초를 하고 나면 다행감, 보통 특징인 게 눈이 충혈돼, 빨갛게, 식욕 증가, 성욕 증가 이런 증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흡입제, 이제 부탄, 본드, 이제 요새는 거의 안 하는데.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가격이 싸니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모든 장기가 다 손상돼요. 쉽게 비유하면 우리가 팔이 목이 줄일 때 F키를 굽이면 다 죽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모든 장기가 다 죽거든요. 죽지는 않더라도 엄청난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한 약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담배 피면 이런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중추신경 자극제, 엔돌핀 증가, 뭐 이런 효과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소량일 때는 각성 효과. 담배 피고 나면 굉장히 집중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안 폈지만. 근데 대량으로 피면 진정 효과. 보면 이제 기분 나쁠 때 줄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 여러 대 피고 나면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연 치료로 이런 다양한 뭐 약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우리가 운동 근육 키우려고 이제 무리하게 스테로이드 주사 많이 맞는데 이제 좀 위험합니다. 일단 여드름도 잘 나고 대머리도 잘 생기고 고환, 전립선 위축, 정자 생산 저하, 불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스테로이드는 운동 목적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외에 프로포폴 내시경 할 때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마취 효과 빠르고 시술에 대한 기여가 없어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승가스, 질소가스죠. 스위스에서 알약스 기계 있죠. 알약스 기계. 질소가스를 유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 안에 들어가면 질소가 나와서 이제 고통을 못 느끼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산소를 점점 줄이면서. 혹시 애들 데리고 치과 가본 적 있나요? 저희 아들도 한 번 이거 했어요. 코에다가 질소가스 주면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약으로 변형해서 이제 풍선에다가 이제 질소가스 넣어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겠죠? 마약은 중추신경 억제제, 중추신경 자극제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흡입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암페타민, 흥분하는 거고, 주사 맞는 건 대부분 아피온 계열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